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뉴스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올해는 로봇이 뜨거울 계획.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지난해 최대 매출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카오페이 경영진 매도 죄송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LG엔솔 곧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1월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기리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 오미크론 확산, 금리 상승에 뉴욕 증시 혼조세.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 확산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합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혼조세가 꽤나 크게 나타난데요. 다우존스는 0.6%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S&P는 0.06% 하락, 그러니까 보합권이고요. 그런데 나스닥은 무려 1.3%나 밀린 15,622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한테 한 대 두드려 맞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참고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성장주는 이자 부담이 조금 커지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수익이 나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주가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내더라, 이런 부분은 그냥 기르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GM 90년 만에 미국 자동차 시장 1위 내줬다. 진짜 큰 뉴스죠. 자, 1931년 이게 언제일까요? 그 옛날에 포드를 꺾고 미국 자동차 시장 판매량 1위에 오른 뒤 독주를 해온 GM 제너럴 모터스가 무려 90년 만에 다른 자동차 브랜드의 1위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밀렸나, 다시 포드가 가졌나, 혹시 테슬라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현지 시간 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GM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약 11만 4천 대 차이로 도요타에게 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량 대응 여부에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때문에 여러 차례 공장을 멈췄던 GM은 2019년 대비 판매량이 12% 감소했는데, 그런데 그 반면 도요타는 반도체 대란에 잘 대처해서 오히려 판매량이 10%나 증가해 90년 만에 외국 자동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 시장 1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순위는 올해 같은 경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아마도 순위는 다시 가져올 것 같은데, 무려 90년 만에 1위를 뺏겼다, 이 부분은 상징하는 의미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CES 개최, 전자기술주가 벌써 꿈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CES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2를 하루 앞둔 가운데 주요 참가 기업들의 주가가 벌써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었습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어제는 그렇게 좋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 타이밍도 조금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거 뉴스의 파랄 아니야?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재개된 오프라인 행사인데다가 기업들이 그동안 숨겨온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상승 동력을 잃고 5개월째 행보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 CES가 상승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감도 현재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장을 제외하고 어제까지 상승한 기업들의 특징은 CES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행사를 기회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TV 패널 분야 선두주자 굳히게 들어간 LG디플은 전 거래일보다 무려 4.4%나 올랐고요. 그리고 LG전자도 장중 4%까지 오르는 등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세계 최초로 배터리에서 니켈 비중을 확 늘리며 불안정성을 극복한 고성능 배터리 NCM9을 공개하는 SK이노베이션은 2.2%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T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투자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술 한류붐이 증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CES가 상승 불씨가 돼 1월 효과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B금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ES가 전체 IT에 대한 신기술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디스플레이, TV, 가전 등의 뉴스거리가 풍부해 IT 기업들의 주가가 비교적 좋은 편이라며 지난 5년간 대형 IT 업체의 1월 주가 수익률은 모두 코스피보다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난해 1월만 보자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업종은 10% 이상 주가 상승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CES가 조금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딱 봤을 때 물론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그 다음에 환율 급등,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박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 증시가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뉴스에 팔아라
팔아라 그러한 전략에 당한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오늘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업들 이제 끝일까요? 저 기릿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최근 들어 몇몇 기업들은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대형주 치고 3개월 안에 20% 30%는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대신 로봇 내세운 정의선. 현대차 로봇 드림은 8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 사진을 보시면 현대차 엘리베이터 콘셉트카인데요. 이게 바로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아마도 어디 탐사하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게 자동차일까 로봇일까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봇은 우리의 미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S2022에서 로보틱스 신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고 기술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 이러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은 꽤나 진심인데요. 자,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4년 보행보조 착용 로봇을 시작으로 로봇 개발에 꾸준히 착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자 개발한 의자형 착용 로봇과 그 다음에 조끼형 착용 로봇은 현장 검증을 통해 양산화에 착수. 2020년 10월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때부터 북미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2018년 벌써 4년 전입니다. 그때는 로봇 인공지능을 핵심 미래의 성장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로봇 분야를 전담하는 로보틱스 팀을 신설, 이후 실급 조직인 로보틱스 랩으로 확대하며 연구 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귀여운 로봇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이름은 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하는 게 뭔가? 바로 외계인 퇴치.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현대자동차 매장에 가면은 이제부터는 거기서 고객을 응대하는 로봇으로 다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 로봇 관련주가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3배나 올랐네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증시 타이밍도 조금 좋지 않았고, 그리고 CS2022 이 기대감이 이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요? 뉴스에 팔아라 이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로봇 관련주 이게 끝일까요? 저 기릿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내일은 맞출 수 없겠죠. 내일 당장 오를지 내릴지 그거는 당연히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올 한해는 작년에 NFT 메타버스가 야 저게 왜 저렇게 가냐 이러한 말을 했던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봇 관련주도 아마도 그런 흐름을 나타내주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기리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야 돼? 물론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진짜 로봇 산업 미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진짜 대장주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시고 철저한 분할 매수로 다가가는 게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절대 주식 살 때 그냥 한 호가에 내 모든 걸 갈아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오케이 딱 알았어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찍었는데 절대 그게 저점일 확률은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서부터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분들 철저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루 그리고 단 한 번의 호가에 전부 다 사는 게 아닌 최소한 2주 이상의 평균가를 사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조금씩 사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기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마도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가만히 냅뒀다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물론 그 전에 로봇 관련주 확신이 있어야겠죠.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러다 300조까지 갈라. 삼성전자 지난해 장사 잘했다. 최대 매출 전망.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 2021년이죠. 최대 실적을 거뒀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악재에서도 반도체 판매가 큰 호황을 보이며 매출의 경우 역대 최대치가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번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추정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78조 6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2조 8,34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4%, 그 다음에 46.8% 엄청나게 오른 수준이며, 이 전망이 맞다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8년, 그 다음에 17년 여기에 이어서 역대 3위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날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서프라이즈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매우 속 터지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논란에 차기 현 대표 죄송. 신원근 카카오페이 차기 대표 내정자와 그 다음에 류영준 현 대표가 최근 자신들이 카카오페이 주식을 대량 매각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지금 딱 봤을 때 물론 이 사람들도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고 싶죠. 그런데 솔직히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바로 매도하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먹튀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근 내정자는 4일 사내 간담회를 열고 상심이 크셨을 주주와 크루 등 이해 관계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 내정자는 이어 본인이 취임하고 2년 임기 동안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 이러한 약속을 했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좀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분들도 이러한 결과가 있을 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거는 그 누가 봐도 소액주주를 무시한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좋은 선장은 배가 가라앉다고 먼저 탈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카오페이 최고가 24만 8,500원까지 갔다가 물론 이거는 과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살짝 조정을 받다가 경영진이 매도라니까 최근 들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기분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주식이더라도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런데 거기서 임원진들이 갑자기 매도를 한다. 그렇다면 일단은 조금은 피하는 전략은 어떻겠나. 이러한 전략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심각한 오미크론 확산세 미국 코로나 확진자 무려 하루 만에 100만. 또 100만 명이면 진짜 엄청난 수준이겠죠. 미국에서 하루 100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4일 CNBC는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날 하루 확진자가 108만 2,549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연히 사상 최고치겠죠. 자, 팬데믹 이후 이날까지 미국에서는 5,6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사망자는 무려 82만 7,748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그리고 사망자도 절대 적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중에 하루 100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가 조금 더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CNBC는 이번 기록적인 통계가 휴일 동안 누적된 확진자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31일 그리고 주말 동안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다가 한 번에 보고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건 당연히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울한 비트코인 약세 언제까지 지속될까? 비트코인이 짧았던 성탄 랠리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고점 이후 30% 넘게 떨어진 채로 5천만원 중후반대를 현재 맴돌고 있는데 최근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강세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9일 최고가 8,270만원을 기록하고 현재 5,600까지 내려오며 최고가 대비 30%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해 내내 시장을 달궜던 10만 달러론 그러니까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러한 이야기도 삽시간에 사그라들며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와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플랜비는 작년 하반기에 비트코인 강세장을 점치며 10만 달러 돌파를 예상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오히려 비트코인은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압박을 키울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딱 고생하고 있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지난달 15일 FOMC에서 연준은 채권 매입 감축, 테이퍼링 가속화와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는데요. 그 영향을 성장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비트코인이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인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를 또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제는 하나의 자산이니까 앞으로 계속 우상향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떨어지면은 야 그래도 조금 몇 개 사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의 주봉입니다. 올해 초에 진짜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가 쭉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야 이거 쌍봉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 길sen 이렇게 하늘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60주 선에 좀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줄긋기 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언제 매수할지 그런 거를 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이랑 조금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같이 들어가는 전략은 어떨까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역대급 LG엔솔 IPO의 1월 효과는 약화 전망.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LG엔솔 진짜 크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시장에 돈을 빨아들여서 다른 애들이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F투자증권은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예외 없이 이럴 효과가 나타났지만 올해는 공모가 상당 기준 70조 원대에 달하는 LG엔솔 IPO로
그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1월 말 예정된 LG엔솔 IPO로 금년 1월에는 이럴 효과가 약화되거나 유의미하게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규모 IPO로 수급 쏠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LG엔솔의 상단은 30만원인데 그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70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과 동시에 코스피 3위를 바로 달성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깡패 같은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 FTSE, MSCI,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의 조기 편입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리밸런싱에 따른 수요도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LG엔솔의 상장 전후로 매수 자금 확보를 위해서 타 종목을 팔 수 있다, 이러한 전망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LG엔솔이 상장하고 나면 엄청난 돈이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LG엔솔 주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반면 다른 기업들은 좀 약해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효과는 조금 약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입니다. 이거는 조금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가져왔으니까 절대 저기를쓴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뽑는다가 아니라 이재명 심는다고 하는데요. 공약에 풍성해진 탈모주. 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정치 테마주로 탈모주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걸 보시는 많은 남성들 그리고 플러스 여성분들도 탈모약을 한번 먹어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사리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저 길이 또 예전에 알아본 결과 거의 한 달에 얼마더라, 한 5만원 정도인가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중한 모발을 위해서 그 정도 돈은 절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막상 그 돈을 낼 때는 그때마다 아까운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탈모약이 건강보험이 된다, 이러한 공약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 거진 3천만 탈모인들이 모두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어떠한 기업들이 올랐나 봤더니 탈모 대장주는 바로 TS 트릴리온입니다. 아마도 기분들이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이 회사는 탈모 방지 샴푸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리고 JW 신약, 바이오니아, 그리고 동국제약, 이러한 기업들도 현재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분들 이런 거 보면은 주식도 재밌지 않나요? 아마도 기분들이 주식을 하면 할수록 어떤 뉴스를 봐도 이거는 뭐가 오르겠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현대제철 차입금 감소에 주주환원 확대 기대. 유한타증권은 현대제철에 대해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차입금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도 기대가 된다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72,000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현대제철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8,41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0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현대참이 기아양 내수 공급분 차가판 가격을 톤당 12만원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인상분은 8월 공급분부터 소급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강판 가격 인상이 힘입어 판재류는 원가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스프레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봉형광류 역시 판매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나, 그러나 철 스크랩 등 원재료 투입 원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며 스프레드는 전분기 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강판이 원재료 약세 국면에서 수익성 방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이와 함께 올해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없어지며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경우에는 현대제철의 차강판 판매 물량 역시 계열사양 및 비계열사양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 감소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와 주주환원 정책 확대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아마도 배당이 나오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제철의 차트를 보니까 목표가가 72,000원. 야, 한참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2,000원까지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 이유는 철강주도 피크아웃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길게 보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차트를 딱 보다시피 모든 이평선을 모으면서 딱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같이 터지고 있죠. 게다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경기 민감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러한 바람도 충분히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현대제철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